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와 단일화 문제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구성원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했는데요. 대선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는 어린이날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봉축 법요식 조계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혹시 어떻게?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한덕수 총리 아까 먼저 딱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저희 아까 전에 그것도 따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두 후보 봉축 법요식 행사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덕수 후보는 좀 적극적인 모습이고 김문수 후보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는 좀 급하고 김문수 후보는 좀 느긋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는지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에서 6대4의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일화에 대한 요구, 단일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당원들의 표인데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저는 그간에 생각보다 좀 쉽게 빨리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개헌이라는 가치를 들고 단일화를 나섰고 그리고 또 그 개헌을 벗어나더라도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모두가 다 약자의 동행 그리고 성장 이런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서로 차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통 분모가 형성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기류가 상당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기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당장 1박 2일로 지방 일정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어저께 이제 손학규 전 지사를 만났고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를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이제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TK, PK 1박 2일로 가고 또 공간적으로도 너무 멀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도 과연 두 분이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난기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단일화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바뀐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는 당장 지금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패배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뻔히 지는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불쏘시개는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한덕수 후보는 상당히 좀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만나서 언제든지 하자라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이낙연 이런 사람들하고도 단일화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당장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당무 우선권을 내세워서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무총장도 내 사람으로 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까지 지금 측근들이 하고 있어요. 당비를 1,000원이라도 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김문수 후보도 계속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권영세, 권동성, 권성동 이 지도부들을 향해서도 지금 이게 한덕수 당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당장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 지금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4, 5일 내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이제 11일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일 마감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김문수 후보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김문수 후보가 충돌하는 양상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초의 예상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늦은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일단 이 단일화 문제를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 등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당 지도부는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기로 하면서 김 후보 측의 요구를 일단은 수용한 모양새인데 갈등이 조금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무 네. 우선권은 사실 당연한 권한이었습니다. 예. 역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사무총장 교체를 비롯한 당직 인선은 다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만큼은 당무 우선권이 존중받지 못했고 처음 사무총장을 내정했지만 사실 지켜지지 못했고 당사자의 고사 형태로 이렇게 갔지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심야에 또 권영세, 권성동 두 이제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랑 이제 접촉을 해서 결국 일부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갔지만 그 요구 수용이 곧바로 단일화 갈등과 관련한 봉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운 것은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당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사과해야 된다고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예측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연판장을 돌리면서 한덕수 당시 총리 권한 대행을 추대하는 그러한 기자회견도 예고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무산이 되고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을 못하고 만약 이렇게 왔다면 사실 그것도 저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단일화는 필연이고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도 상당히 존중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역시 범여권 사람으로서 또 당의 범일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총에서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왜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중도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최소한 전당대회가 끝났다면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총은 당무 우선권 가지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단일화를 가지고 매몰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제 일부 요건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갈등이 봉합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단일화에 매몰되기보다는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왜 우리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도 존중하면서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끌어안기 위해서 그리고 빅텐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빅텐트가 이재명 후보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가치, 비전, 미래가 공통분모가 돼야 되거든요.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좀 의견 교환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협회장께서도 아까 김문수 후보가 당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뭐 이런 당 지도부와의 갈등 앞으로도 조금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의총을 열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어요. 어제 심야 의총의 결과도 김문수 후보가 빨리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단일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의총을 열어서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들이 대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선 의원들도 압박하고 나섰어요.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친윤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또 단일화를 압박을 하고 나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이것은 완전히
한덕수 후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보다. 내가 불쏘시개는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분명히 최근의 행보 또 메시지에서 나타나고요.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양자가 비슷비슷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론조사하면은 뻔히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단일화라고 할 수가 없죠. 흡수통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 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26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53입니다. 경선 룰이 100%로 될지 아니면 기존의 50%대 50%로 될지 제가 볼 때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당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필패가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MBC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을 보면 거기는 김문수 후보가 30인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63. 더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가지고는 지금 당장 내가면 불쏘시개니까 나는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제2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 만큼 정상적으로 당 선대위를 가동을 하고 또 그리고 단일화 추진 기구도 가동을 하고 또 네 사람으로 사무총장을 만들어서 좀 시간을 벌면서 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좀 끌어올리겠다. 네. 특히 지금 오늘하고 내일 김문수 후보가 방문하겠다라는 그 방문지가 TK 또 PK거든요. 그렇습니다. TK, PK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텃밭, 보수 지지층의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은 동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5월 7일 날 이날이 이제 공보물 발송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미 물 건너갔고 제가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도 좀 어려워 보여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상당히 존중해 준 반면에 전당대회 소집을 10일하고 11일 날 해놨거든요. 근데 전당대회를 소집을 했다라는 것은 안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대선 국면인데 근데 안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건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도부들의 원하는 안건은 후보 단일화인데 이 안건을 내세울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장 반발하니까 지금 안건도 없이 10일, 11일로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놨는데 이 얘기는 11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최종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 반대하면 협조를 안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뭐 100%거든요. 근데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저희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그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간적으로는 뭐 지금 한 3일 정도 오늘 빼고 이제 3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3일간에 이제 과연 단일화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미 당에서도 이제 단일화 협상 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 협상 창구는 벌써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단일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DJP 단일화 때처럼 단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일화에서처럼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있을 수도 있고 뭐 토론회는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과 정치공학이 아닌 어떤 콘텐츠에 의한 그런 미래를 함께하는 그러한 공통의 분모가 창출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아직 가치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 이제 선거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평행선이 아닌 점점 확산하는 V자 모형을 보이고 이렇게 양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은 이제 민주당은 이것을 이제 즐길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대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네. 각 후보 진영은 각 후보 진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단일화 기구가 출범하고 단일화 협상 창구가 마련됐으니 두 기구에서 빠르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전당대회를 공고를 하고 또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피로감을 주고 오히려 점점점 저희 당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일화 기구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외로 빠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주문하고 싶습니다. 당장 5일, 6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3일이죠. 이제 오늘 빼면 이제 7, 8, 9일 3일 그렇죠. 남았기 예, 때문에 이 3일간에 말씀드린 대로 단판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 여론조사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끝이 납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때 최종 후보 선정할 때도 여론조사는 이틀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 이틀이라는 게 1,500명씩 4개의 여론조사 기간을 통했기 때문에 이틀이지 만약에 그거를 또 축소한다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후보 등록 11일만 뺀다면 10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기구에 맡기고 그리고 협상 창구를 내세운 한덕수 후보 측의 협상 창구에 맡기고 예. 후보들은 빠지고 당 지도부나 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빠진 상태에서 한다면 의외로 결과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단일화에 매몰되는 순간 모든 게 블랙홀이 되고 서로 갈등이 더 첨화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행선이 아니라 V자형으로 양쪽에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김문수 후보든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1박 2일로 영남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가능할 것인가 좀 회의적인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김문수 후보는 시간이 내 편이다. 결국 나는 당이라는 공조직의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엄청난 자금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는 힘이 커지고 한덕수 후보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한덕수 후보가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버티면은 결국은 한덕수 후보가 포기하니까 내가 대권 후보가 된다. 그래서 설령 대선에서 패배해도 그 이후에 내가 당권을 질 수 있다. 당권을 지면은 결국은 내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로의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네, 뭐 권성동 또는 뭐 권영세 지도부 포함 친윤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진행되는 후보 단일화 양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명색이 국민의힘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아놨잖아요. 근데 이 후보를 불쏘시개 삼아서 한덕수 후보를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 아니에요. 그동안 다 했던 것이. 그리고 또 당원들을 향해서도 결국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덕수 후보는 이론도 안 냈는데 김문수라든지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국 3억 원이나 내고 경선에 참여했거든요. 이런 이제 차별적인 문제. 문제는 또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애초에 당내 경선 레이스 할 때는 즉각적으로 후보 단일화 할 것처럼 했다가 예, 이제는 또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나 몰라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도는 공당이라면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그 후보를 가지고 이기든 지든 승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법에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에도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 대통령 후보 단일화의 케이스를 얘기하면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케이스. 이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적용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경우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나갔고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포기하고 합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만약에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이 단판에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단판에 의해서 한덕수 후보로 될 경우에 과연 이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이 됐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청과 전북을 돕니다. 어제 현장 방문에서도 보수 진영 단일화 문제, 또 선거운동 기간 중 파기환송심 진행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났는데요.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이었는데요. 먼저 휘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가능하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언급을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거는 내란 연대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최근에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공정하고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선 후보면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고 균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불과 파기환송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잡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11일 날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12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공식으로 법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15일 날 공판 기일에 출석을 하면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플러스 또 대장동이라든지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것도 가장 당선이 유력시 되는 1위 후보가 선거운동, 법이 보장하는 그런 선거운동의 기회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장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날 때부터 그리고 개표 종료 시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현행범이 아니면은 체포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돌아와서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직선거법, 헌법이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이런 사법 절차들이 재판들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결국은 정치 재판이다, 대선 개입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애둘러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한테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참모라면은 저는 당당히 재판에 응하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재명 후보의 각종 재판이 이번 조기 대선 이후에 발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왜 파면이 됐습니까?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러한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잘했다. 본인들한테 불리할 때는 사법 구태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법도 본인들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헌법 116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에 의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선거운동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번 재판과 결부해서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직선거법 11조도 사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무기, 그리고 금고 이상의 죄를 받지 않거나 네. 그리고 현행법이 아닌 경우에 후보로서의 보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사형, 7년 이하의 징역, 금고, 무기징역이면은 이미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로서 나섰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나기 전에는 3심에서 나기 전에도 후보로서 나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로 나선 중에서 그러한 공직선거법 11조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렸을 때는 후보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박탈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조기 대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재판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한 그러한 공판 기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법원의 법봉보다도 입법부의 의사봉이 더 세다. 법원을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이런 발언들도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법부의 그러한 독립성, 상권분립을 무시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 사실 제어 장치가 없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조항도 없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조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너무 권력이 세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민주당식의 논리면 왜 대선을 치릅니까?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입법부가 모든 걸 다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의 아전인수격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해석하지 말고 당당히 응하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불균등하다 한다면 공판 기일 변경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더 이상 예.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저는 좀 더 성숙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요청한 이 12일의 데드라인 통첩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블 당협위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